국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책들이라서 경세, 정운, 훈민정음, 운해, 업문지 이런 것들 나중에 잘 봐야 됩니다. 신경준의 저서들이 또 나오네요. 뭐 강계고라든지 도로고라든지 이런 책들도 신경준이 쓴 책들입니다. 이 어휘, 그러니까 복화죠, 복화. 그렇죠? 복화는 해커스죠. 대동운부군호, 고금성님, 아언각비. 이 아언각비는 안 했죠. 그렇죠? 뭐는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한국어의 속어 중 와전되거나 그 어원이 모호한 것을 고증한 거예요. 어원이 모호한 거. 뭐, 야 너는 합격각이야 이런 거, 각 이런 거. 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 뭐 이런 걸 이제 고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야죠 또. 그렇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합격각과 불합격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합격각, 불합격각 이런 게 있죠. 백과사전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만 좀 치시죠. 지봉유설, 성호사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이 동국문헌비고는 여러 번 이 저기 증보가 되죠.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 장전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서양 문물의 수용인데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테브레라는 사람 동그라미 좀 쳐놓고요.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죠. 하멜도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표류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양의 어떤 기술들을 전해준 거죠. 이 벨테브레 같은 경우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 이런 걸 제조했죠. 이 사람 박연이라고 불려요. 조선 초기에 박연이 있죠. 아학을 정리했던.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인조 때고 이 사람은 효종 때 표류예요. 하멜 표류기 이런 걸 저술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 발달인데요. 이 천문학은 중요한 게 이제 김성문, 홍대용, 최한기로 이어지는 무한 우주론입니다. 이 세 분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김성문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지전설을 주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홍대용, 최한기 이렇게 이어지죠. 이 세 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최한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최한기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명남로 총서, 지구전요 이런 책들에서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역법을 계량하는데 이게 시헌역이라는 게 도입돼요.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효종 때 아담샬이 제작한 시헌역이 도입되고 천세력도 정조 때 간행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그런 역법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수학은 이거는 좀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이름들은 수학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제작 기술인데 이거 왜 지도 제작 기술? 이거 발달해 넘어가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 의학서들도 동그라미 좀 치시죠. 동의보감, 침구 경험방, 마가회통 이런 것들. 그 마가회통 부분에서 이 저기 종두법 연구한 거 누구랑 같이? 박제가와 함께. 그래서 이제 종두방서라는 책도 이 마가회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중꺾음선, 이게 하나로 외줄꺾음선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회통 안에 종두방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약 화편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글로 약제를 소개해서 한글의 대중화에 그 한의학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동의수세보호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한의원 가면 한의사들이 매번 하는 사상의학 체계를 확립했던 책이죠. 이재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체질에 따라 약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는 주장. 이 주장이 지금 한의학의 어떻게 보면 이 주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의원 가면 이렇게 뭐 어디에다 올라가지고 이게 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 체질 분석이 되더라고. 옛날에는 진맥을 집었는데 저는 진맥을 짚는 게 그리워요. 지금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기계랑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요. 그 옛날에는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님 한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딱 짚고 뭐 기가 허하고 뭐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요즘은 한의사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기계가 알아서 요즘 그 데이터 보고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해주고 그러더라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농서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훑고 넘어갑니다. 농가집성, 신속이죠. 색경, 박세당, 산림경제, 홍만선 뭐 이런 거예요. 해동농서, 서우수, 임원경제지, 서유구 이런 농서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약용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게 되죠. 기회론이라는 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회론 주장하면서 정약용은 인물성 이론을 다시 언급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물성 이론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기계를 제작 설계했고 거중기, 배다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서민 문화 부분이 이제 쭉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 특징만 보시면 돼요. 판소리 이런 거, 탈춤, 산대놀이 이런 게 다 서민 문화죠. 그다음에 한글 소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설 시조도 다 이 서민 문학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한문학 부분은 이것들이 이제 한문학이죠. 우리가 박지원, 그다음에 정약용의 한시 우리 읽었던 거 있죠 수업 시간에. 애절향 이런 거 그렇죠? 뭐 그 저기 뭐라고 했지? 군역의 문란, 군적의 문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위향인 문학이 있어요. 중인층과 서민층이 시인 모임으로 시사를 조직하. 이 시사가 이제 의미가 있죠. 활발한 문해 활동을 전개했고 이게 왜 중요해요? 시사가 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왜 중요해요? 이게 문학의 폭이 확대된다. 참여 계층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그 중인들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뭐 소대풍요, 풍요속선, 풍요삼선, 이항견문록, 연조귀감, 규사 이런 책들은 이제 중인들의 뭐 전기,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중인들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게 다 또 이렇게 쭉 써져 있죠. 위학 문학들이. 읽어 보시면 되고요. 책이니까. 그림의 세 경향인데요. 진경산수하죠. 이 진경산수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진경산수하는 우리나라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화법은 이걸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화법으로 우리나라 경치를 그린 거지 중국 화법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중국식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고 단 바뀐 거는 우리나라 경치를 직접 보고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정선, 겸재 정선이죠.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이 풍속화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민화도 있죠. 우리 호작도 같은 그림들. 민중의 기복적 염원과 미적 감각을 표현했고, 기타는 이제 심사정. 그 다음에 그 강세왕이 중요해요. 원근법. 원근법 이런 거 이제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장승업. 이 사람은 이제 홍백매도, 군마도 이런 거 이게 움직이는 걸 잘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매가 이렇게 확 날아갈 때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뛰어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확 뛸 때 말을 확 그려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장승업의 그림은 이게 막 튀어져 나올 것 같아요. 그림이.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그림. 김정희, 이 세한도라는 문인화가 유명하죠.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게 뭐 봉우리가 표현되어 있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홍도, 무동, 신윤복의 단호풍정도, 강세항의 영통동구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광사의 동국진체인데 이 이광사의 동국진체가 좀 특이한 게 왕이지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창안한 거예요. 뭐를 기반으로 해서? 왕이지체를 기반으로 해서 창안한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저기 새로운 글씨체죠. 추사체는. 여러분들 추사체 본 적 있어요? 추사체가 어떤 글씨예요? 완전히 그 기름기가 쫙 빠져 있는 책이죠. 그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석을 쓰면 이런 게 추사체예요. 아무것도 기교를 부리지 않은. 이게 이제 김정희가 막판에 말년에 이제 이 추사체를 쓰게 되죠. 네가 막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씨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쓰는 거죠.
애기 글씨 같아요. 주사체를 잘못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 감각이 끝으로 가면 어떤 글씨체나 어떤 미술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불국사 3층 석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그 단조로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이 예술의 끝판이에요. 끝판.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의 변화인데요. 17세기 때 건축물만 좀 정리해 보시면 돼요.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구례 이런 거 외우시면 돼요. 보은, 법주사, 팔상전 이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18세기 때는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산, 성남사 이런 거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19세기는 경복궁, 근정, 경복궁이죠. 흥선대원군이 건축을 다시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공예와 음악에서의 새 경향. 이건 이제 청화백자죠. 청화백자. 무슨 백자? 청화백자 이런 거. 그 밖에도 뭐 진사백자나 철사백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음악 부분은 이 가곡, 시조, 서민층은 민요. 이 민요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광대 기생들이 판소리, 산조, 작가 등을 창작해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를 좀 한번 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별표를 2만 5만 개를 치세요. 저는 그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문제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 자료를 읽고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찾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암기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해야죠.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만물이 생기고 나면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은 것은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통한 기운을 받는 거예요.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은 것이 물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이 같다는 얘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통한 기운을 받는 건 뭐고? 사람이고,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는 건 뭐예요? 물건이다, 사물이다. 물건은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리의 전체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질을 따라 본성엿이 편백되고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기질 자체가. 사람만은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영묘하여 건순과 오상의 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그 지극한 것을 확충하면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을 화육하는 것을 돕는 것도 모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사람과 물건의 다른 점이다. 뒤에 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응? 이런 거 안 써줘야지. 이게 인물성 이론이죠, 이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인물성 이론을 이제 딱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해야죠. 인물성 이론, 제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했죠? 기의 차별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주기예요, 주리예요. 주기라고 했죠. 그렇죠? 최한기에 의해 서양의 경험 철학과 연결되어 개화 사상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인물성 이론과 최한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건 그냥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의 중요성이 아니고 뭐의 중요성이에요? 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의 중요성은 리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리가 되죠. 과학기술과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북학의 배경이 되었다. 이게 인물성 동론이죠. 이렇게 가면 인물성 동론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선지는 정확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물성 동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화이론에 따라, 화이라는 건 뭐예요? 중화와 오랑캐, 이게 기의 차별성이죠. 청을 뭐로 보는 거예요? 오랑캐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오랑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화와 오랑캐를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이게 바로 기의 차별성이죠. 배타적 입장이 깔려있다. 그래서 위정척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죠. 이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문제를.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파와 왕실의 종친 그리고 서울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가학으로 이어진 거는 양명학이죠. 이건 인물성 동론 이론이 아니에요. 인물성 동이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리학이죠. 주리 주기의 싸움이니까. 2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컨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무한우주론이에요.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홍대용의 주장이죠. 왜? 조선 후기 실학자라고 앞에서 언급을 해줬잖아요. 웃어? 이건 우서는 유수원이죠. 이건 중상학파야. 반개수록은 유형원이고요. 이게 정답이네요. 책만 봐도 그쵸? 이마경륜이 홍대용이에요. 북학이는 박제가니까. 이건 책 이름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려야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이런 뭐예요? 우물론이죠.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소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인물은 뭐가 되죠? 박제가. 그럼 박제가 사상은 뭐가 돼요? 북학, 중상학파죠. 존원 만물일치설은 지행합일 이런 것들은 양명학, 정제두예요. 정제두. 정제두죠.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것은 서인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의 입장을 보였다. 맞죠? 이거죠. 왜냐면 북학이니까. 인물성 동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북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제가는 인물성 동론의 입장을 견지하겠죠. 농촌사회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경세치용학파는 중농학파예요. 박제가는 중상학파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거는 풀지 마세요. 찢어버리세요. 이런 거 풀면 안 돼. 알겠어요? 이런 거 풀면 나중에 정신이 나가요. 풀지 마시라고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유영호는 반개수록을 저술하였고 결부법 대신 경무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맞네? 그 다음에 2번. 정약용은 경세유포에서 형효구의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아니야. 이건 흠음심서겠지. 이건 사법, 법률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익은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숭배, 성리학. 야 이씨야 진짜 이씨. 이런 걸 내면 어떡합니까? 6점을 물어보면. 표정이 왜 그래? 뭐 내도 되는 것 같이 얘기하나요? 이게 성리학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승려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걸 내면 안 되죠. 폴리스는. 그러니까 폴리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국사를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앞글자랑 따서 외우고 있는 거야. 6점이나 외우고 있는 거지.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찰 문제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찰에서 국사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이번에 국가직 7급 없어졌잖아. 국사 없어졌잖아. 왜? 7급 문제에서 계속 국사를 이런 식으로 내니까 학생들이 버티질 못하는 거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은 있는데 공부하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수험생들이. 이런 식으로 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국사를 유지시키려면 국사를 어떤 식으로 내야 돼요? 수능식으로 내야지. 그래야 국사 과목이 계속 유지되고 공부를 할 때 생각하고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국사의 필요성도 느끼고 이러는 거죠. 이러니까 없어지잖아. 국가직 7급에서 국사가 없어진 거는 이런 문제를 내니까 없어지는 거야. 자꾸. 경찰도 곧 있으면 없어져. 제가 볼 땐 없어진다고. 문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면. 이게 무슨 국사 공부예요? 이게 국사 공부예요? 6점을 암기하는 게? 왜? 저기 충선왕 때 재상지종 15개 가문 외우고 뭐 이러는 거죠. 실제로 7급들이 외워요. 15개 가문 외운다고. 그게 무슨 국사 공부예요, 그게? 흐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허목은 기원을 저술하였고 붕당 정치와 북벌 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왕과 육조의 기능 약화가 아니고 강화예요. 그 다음에 호포제를 적극적 주장한 게 아니고 호포제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아, 문제 쓰레기네요, 정말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은. 제가 넘기라는 이 4번은 더해요. 응? 보라고요. 국가직 7급 2017년 문제를. 이게 뭐야?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 마한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 마한 통일. 홍여의 동국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자료로 주고 동사강목과 같은 중요한 책에 어떻게 보면 뭐 그 특징을 묻는다든지 이래야지. 이런 이 홍여의 동국통감제강이나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이 우리 역사에서 기여한 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책들은 그냥 지금 현존하는 책들이죠. 이런 책들을 자꾸 물어보니까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한 5문제 낸다고 보세요. 20문제에서 이걸 수험생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럼 국사 공부의 방향이 바뀌겠죠. 답은 뭔지 알아요? 3번이 답이에요. 단군을 배제하지 않았다. 단군을 중시했다. 이런 게 답이에요. 그거 봐요. 표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찢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6번 봅시다. 조선시대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은 발해고 맞아요. 발해사 연구한 거. 안정복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야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동사강목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이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야사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죠. 선생님 이 문제도 지저분한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런 것들은 메이저 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거 잘못됐어요. 옳지 않은 거 답이에요. 김정희의 금석과 한록을, 김정희는 금석과 한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죠. 원래는 이거를 무학대사비로 알고 있었는데 한치윤은 500여 종의 중국 및 이거 중요하죠. 한치윤의 이 해동 역사인데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전체 형식. 자, 메이저 3대 기전체 사서 마지막 기전체 사서 해동 역사 저술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유희의 업문지, 이봉의 고금성림, 한치윤의 기연. 정답 3번. 이종희의 동사. 8번. 조선시대 미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8세기에 들어 중국의 화풍을 배격하고 우리 고유한 자연과 풍속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진경산수의 화풍이 등장했으며 정선은 진경산수와의 대가로 금강전도, 인왕제세도 등을 그렸다. 이게 잘못된 거야. 중국의 화풍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경치만 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치를. 정답.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계 등 궁중 풍속을 많이 담겨. 원래 이 김홍도는 궁중 화가로서 이 왕실 어떤 그 의계 같은 거, 왕실 어떤 의례나 그 다음에 인물도도 많이 잘 그렸죠. 병풍도 이런 것도 잘 그리다가 나중에 말년에 이제 완전히 풍속 화가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도의 그림은 김홍도 말년의 작품들이다. 신윤복은 주로 도시인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속,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인 필체로 묘사해 맞고, 김정희의 묵란도, 세안도, 장승업의 홍백매도, 군마도 등은 19세기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박수를 쳐줄 수는 없죠. 이런 문제들은 이게 다 경찰 문제가 이래요.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풀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경찰은 이건 없어져요. 이러면 그러니까 헌법을 넣고 국사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버티질 못하는 거죠.
납득하기 어려워요.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주작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역사 서술에서 강목체는 사라졌다. 그럼 동사 강목은 뭐야? 이거 정답. 진경산수가 유행하여 우리 산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많아졌고 맞고요. 서양인이 제작한 세계 지도의 전례 고려 만국 정도죠.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조선인들의 세계관 확대 기여했다. 판소리나 탈춤이 유행하여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였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얼굴 좀 보시죠. 우리 지금 뒤에 보시면 근대 문화하고 일제시대 문화하고 현대 문화인데 양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안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대 문화 일제시대 문화인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것 때문에 한 번 보충을 더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근대 문화하고 일제시대 문화하고 현대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읽고 이따가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면서 좀 녹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만 좀 갑시다. 문제만.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 때 좀 자세하게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건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한 번 이것 때문에 보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근대 문화, 일제시대 문화, 현대 문화 이거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특히 일제시대 문화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역사 연구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출제 빈도수도 높고.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버겁고 또 한 번 보충을 잡기에는 또 너무 어려우니까 물리적으로 문제만 좀 풀게요. 문제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좀 감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쉬었다 가겠습니다.